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항에서 적발된 이 남성, 복부의 양쪽 허벅지에 주렁주렁 마약을 달고 왔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거 고전적인 밀수수법인데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한 건당 평균 1kg 넘게 적발이 되고 있대요. 자,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량은 213kg입니다.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이렇게 수요자가 있으니까 밀수도 느는 것이겠죠. 눈앞이 캄캄합니다. MDMA나 합성 내마, 케타민 같은 신종 마약이 늘고 있다는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분유 속에 혹은 어린이 장난감 속에 숨기고 천태만상 마약 밀수 행태를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인천 공항세관에 붙잡힌 마약 운반체. 검정 테이프와 비닐로 꽁꽁 싸맨 복대를 풀자 흰색 봉지가 드러납니다. 양쪽 허벅지까지 총 4kg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여행자 몸에 마약을 지니고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52건, 48kg에 달했습니다. 양이 지난해보다 16배나 는 것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22년부터 한국 여행자 밀수가 재개된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총량이 급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아용 분유 제품을 뜯자 분말 사이로 알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클럽용 마약 MDMA 1,400정이 독일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다 세관에 걸렸습니다.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기준으로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의 출발지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엑스레이 영상 정보와 우편물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는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력을 보강해 마약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의 마약을 과다 처방받거나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죠. 지난 3월 27일에 처음으로 소환이 됐고 지난 16일에 두 번째로 소환이 돼서 2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케타민, 의료용 마약이잖아요. 병원 여러 곳에서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조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씨 측이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유아인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며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 이상으로 과속한 페라리 스포츠카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속 카메라에 딱 이렇게 찍혔죠. 찍힌 사람 보니까 LS 일렉트릭 구좌균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자요. 이렇게 또 다른 남성이 경찰에 뚜벅뚜벅 찾아와서 자백을 하더랍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건 지난해 11월 9일인데 이 남성이 자백한 날짜는 12월 23일. 한 달 반가량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아하죠? 네. 거짓말 맞습니다. 이미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이 뒤늦은 거짓 자백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설마 경찰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짓 자백을 한 남성은 LS 일렉트릭 총무부장 김모 씨였습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과속 운전을 한 구좌균 회장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시속 16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단속되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구 회장을 따로 불러서 과속 운전 사실이 있는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요. LS 일렉트릭 측은 총무부장 개인의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내부 징계, 인사징계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의 결론이 났습니다. 50살 성모 씨.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엄마로 밝혀졌죠.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아이를 바꾼 것인가? 그 숨진 아이 말고 딸이 낳았다는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정리하겠습니다. 대법원은 50살 성모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로 사체 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 한 뒤에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 이거는 무죄를 받은 거고요. 석 씨 본인이 낳았지만 딸이 기르던 아이가 3살 무렵에 홀로 방치돼서 숨지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몰래 묻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만, 이것만 유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요. 대법원은 이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도박이 생중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려는 미끼 영상입니다. 이렇게 회원들을 끌어모은 일당 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버는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실제 운영자는 아직 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무려 23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 무려 수백억 원입니다. 임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지노 딜러가 테이블에서 카드를 돌립니다. 한돈 195만 원이 한순간에 0원으로 바뀝니다. 1을 줘? 4밖에 안 된다. 아 진짜.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화면 한쪽에서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가는 남성. 불법 도박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겁니다. 자 형들 생방송 왔습니다. 문의 주세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겁니다. 최대한 많은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역할 분담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했습니다.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추천 코드 등을 전송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8달 동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만 450억 원. 그 대가로 총책인 27살 남성 전모 씨는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현금 8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일당들도 매달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